예, 정유역에 오랜만에 왔는데요. 이건희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누구 한 분을 모시고 오셨네요. 뉴페이스를. 예. 네. 저도 오다가 만나봤는데 아름다우셔서. 예. 네. 어머나. 소개 네. 좀 해달라 그랬더니 뭐, 네. 또 오늘 처음 만나셨다 그러길래. 네. 그럼 직접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지하철 투자 이야기에 네. 함께하게 된 지하철의 밝은 빛을 낼 아나운서 신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 네. 유나 씨께서 이제 우리 네. 지하철에 탑승해 주시면서 분위기와 함께 날카로운, 네, 분위기만 좋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네, 우리 알겠습니다. 부장님께 예, 날카롭게 질문해야 됩니다. 네. 부장님, 네. 유나라고 모르십니까? 유나. 알죠. 예. 예, 소녀시대 유나 예,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는 신유나. 네, 소녀시대 유나보다도 네. 네, 더- 이제는 신유나의 네, 시대가 네. 온다. 이제는 신유나를 기억해달라. 네, 네. 잘 기억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이제 본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와, 정유주는 진짜 시장에서 뭐 경기가 안 좋고 유가가 올라서 WTI가 71달러입니다. 그러죠? 네. 100달러 넘었을 때는 뭐 150달러, 200달러 간다 그러다가 상당히 이제 안정권인데 오펙 플러스에서 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자들이 말을 안 들어. 사우디에서 내가 감산해 버릴게. 예? 빈살만 이복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이렇게 결정을 한 배경은 뭘까요? 일단 지금 그 시장의 흐름, 원유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동이 좀 지고 러시아 쪽 물건을 지금 네, 싸게 나오니까. 네, 지금 그죠? 중국이나 뭐 인도가 인도 이런 데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는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우디는 여기서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좀 감산을 단행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뭐 하루에 100만 배럴씩 생산을 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급등을 했다가 WTI가 74불 정도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네. 다시 또 이제 72불대로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뉴스면 원래 예전 같으면 한 5% 올라야죠. 한 그죠? 5% 이상 더 맞아요. 올라야 되는데 네. 지금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그 네. 얘기는 그렇게 영향을 지금 크게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직도 시장에서는 원유 수요에 대해서 급상승한 아주 급하게 좋아질 만한 원인을 못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지금 중동에 있는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제 뭐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서 뭐 원유를 사주고 있지만, 사우디나 이제 중동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인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도 사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물량을 사실은 양쪽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예. 형태고, 그러면 전적으로 구매를 하면 사실은 수요가 많아질 텐데, 근데 중국 경기도 생각보다 지금 확 좋아지지 않고 있고, 또 그렇다고 이제 인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유가가 아직은 서방 국가들이라든지 그 외 국가들의 수요가 확 늘지 않는 이상은 좀 올라가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우리 이건희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가격을 좀 지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 방안이었던 것 같은데. 포인트 정확했어요. 그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좀 가격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쨌든 소폭이지만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잖아요.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 그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이 정제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좀 네. 어떻게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뭐 4.9달러까지 올라왔다라고 정제 하는데, 마진이 키포인트죠. 예. 예. 근데 3.5불 이하로 빠지면 사실은 이제 거의 적자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제 3.5불을 넘어가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데 지금 4.9불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한참 좋을 때 보면 26.5달러, 뭐 24.5달러 그러게요. 네. 그렇게 올랐습니다. 이제 이게 정제 마진이 결국에는 원유 가격이, 제가 이제 원유 현대오일뱅크 뭐 이렇게 다니는 분이랑 옛날에 친분이 있어서 네. 이제 원유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쪽 얘기를 해보니까 정제 마진이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이 정유사 입장에서는 유가가 아주 스테디하게 계속 오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지금 옆에 정체 중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제 마진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원유를 이제 사올 때
보통 6개월 전 선물을 사오거나 아니면 3개월 거를 사오거나 이렇게 앞당겨서 사오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유가가 올라줘야 정제 마진 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뭐 계속 옆으로 횡보한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빠진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정제 마진은 오히려 더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그냥 지금 현재 한 4, 5불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네. 정유주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제 마진이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스프레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선은 이제 신조선가 예. 이렇게 네. 산업을 볼 때마다 중요한 팩터들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옆길로 세면 오늘 뭐 정유주도 그렇지만 화학주들도 오늘 강하던데 화학주는 이제 좀 뭔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오늘 좀 강했던 그렇죠.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 근데 화학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 개선 워낙 안 좋았죠. 지금 스프레드도 예, 예. 굉장히 축소가 돼 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면 좋아질 거라 그랬는데 또 한 번 밀렸습니다. 네. 또 한 번 밀리면서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은 제가 볼 땐 중국의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다. 예, 그러니까 화학 수요를 가장 많이 땡기는 데가 사실은 중국인데 중국이죠. 예. 중국이 지금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뭐 중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역동성이 전혀 없어졌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곳에 생각보다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아직은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굉장히 전 세계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예전처럼 그 소비의 폭발적인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전 세계 자원을 잡아 당기는 그런 힘은 좀 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실망이었던 것 같고 오늘 올라오는 거는 이제 기대감이죠. 이제쯤이면 이제 좀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움직여줘야 사실은 이 상품단에서도 결국에는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지금은 좀 화학주들도 좀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아 씨는 중국 네. 몇 차례 가보셨죠? 중국이요. 아, 너무 중국. 네. 너무 예전에 가서 어디가 중국 다녀오신 가운데 어디가 제일 기억나거나 가보고 싶습니까? 그 네. 상하이에 네. 굉장히 도시 같은 곳 있잖아요. 네. 와이탄. 상해 아까 이제 이름이 생각이 잘 안 아, 나는데. 아까 푸동이 보이는 와이탄. 푸동, 맞아요. 푸동 푸동 주로 보이는. 반대로. 네, 맞아요. 저 이제 중국에 가면 지금 사람들이 역동적이지 않다는 얘기 아까 부장님 하셔가지고 예, 예. 제가 네. 와 동방민주 올라갔는데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한 1억 명 모여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와 시끄럽고. 저는 예전에 포기했었습니다. 거기. 아, 저도 예. 포기할 걸 왜 올라갔나 제가 지금 네. 후회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역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중국이 네. 중국이 살아야 되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 유가가 오르려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경기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만 가다가 어제 보면 다우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경기 회복 조짐이 조금 나타나는 걸까요? 이제 그거 저는 다우가 올라온 이유는 네. 아마 이제 고용이 생각보다 좋았고 미국이 네. 실업률은 좀 올라갔는데 네. 생각보다 핵심 고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에 뭐 이게 지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에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미국은 지금 경기가 뭐 나쁠 게 없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도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여전히 지금 미국의 화학 기업들은 정유사들이죠. 이제 뭐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최고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돈 너무 많이 벌어갖고 바이든이 야 니네 네. 좀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니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러시아가 독일 쪽 이제 유럽 라인 쪽으로 가스를 못 주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은 오롯이 지금 미국이 예. 다 가져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알제리 쪽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좀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제리 쪽에도 좀 천연가스가 많은데 네. 지중해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이 3개 있는데 그거를 네.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세계적인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네, 아니다. 예, 그렇게 아직은 정리하고요. 네. 네, 아직은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또 왠지 모를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여름철 또 휴가를 저희가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갑니까? 가도 됩니까?
모르겠네요. 가도 될지 이따가 한번 우리 여쭤보고요. 방송 이렇게 훅훅 들어가니까 대비를 네.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예. 저는 만약에 못 가게 되더라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을 떠나시게 될 텐데 그럼 뭐 휘발유나 항공유의 수요도 어느 정도 좀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것도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이제 그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이제 해서 미국이 네. 이제 지금 메모리얼 데이 끼고 있었던 주간이라든지 또 이제 여기는 노동절이 우리는 5월 1일이지만 그러니까 유럽이랑 우리 쪽은 5월 1일이잖아요. 메이데이라고 해서. 근데 그쪽은 9월이기 때문에 9월 첫째 주 네.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또 9월 달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차를 몰고 어디 많이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수요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아무리 미국 인구가 뭐 한 3억이 된다고 해도 예. 3억이 차를 몬다고 평소에 몰던 것보다 좀 더 번다고 해서 휘발유 가격이 움직일 정도가 되면 사실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LCC라든지 지금 이제 여행이 예전 아직 항공편 자체가 코로나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공유도 사실은 그럼 가격이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얼마나 큰 회복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부정적으로 아직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유가 올라봐야 유류 할증료만 더 내요. 그렇죠. 우리도. 예, 그죠? 그리고 유가 예. 올라가면 저희 입장에서 되게 저 요즘 기름 넣을 때 되게 행복한데 예. 네. 이제 좀 올라가면 또 이제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쵸.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전히 저는 뭐 항공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 뭐 해운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 뭐 기름 유가가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면 별로 영향은 아직은 없다. 네. 여전히 전반적인 이제 유가가 지금 여기서 80불 이렇게 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좀 뭐 그렇게 정유주나 이쪽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해석할 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유가 오르면 또 항공주에게는 부담이잖아요. 예, 부담이고요. 예. 다시 지금 항공주 투자 포인트는 그냥 여행입니다, 여행.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여객 수요의 증가. 그러면 결국엔 여객 수요는 주로 LCC 위주로 증가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 네. 대한항공은 지금 화물 운임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화물 운임도 떨어지고 있고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호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시아나와의 합병도 지금 부결거리고 있죠. 부결됐고 예. 예. 그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은 그냥 항공주 투자는 LCC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런 얘기는 계속 하는데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LCC 종목들이. 왜 그러면은 여행을 많이 가는데 LCC 주가가 왜 밀릴까요? 이미 먼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선반영을 이미 했기 그렇죠. 또 2분기가 비수기라는데. 예. 예. 근데 또 이제 때문에. 네. 원래 항공주들은 2분기가 비수기고 예. 오히려 이제 1분기라든지 4분기가 더 성수기인데 예. 주로 이제 동남아 가실 때 다 겨울에 많이 가시니까 네.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일본 여행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굉장히 봄에 좋았고 연초에 좋았고 지금 근데 뭐 항공주가 계속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그 전에 이미 회복될 거라고 확 올려놨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조금 밀리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오늘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네. 긍정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없어요? 긍정적인 거 그러게, 좋은 거? 그러게 네. 말입니다. 좋은 네. 이야기도 확실히 궁금하네요. 네, 뭐 소주값을 내린다든지 무슨 뭐 항공료가 내린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내려가는 거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예, 네. 내려가는 건 없고. 네. 예. 동결되는 건 급여밖에 없고 다른 건 따오르고 그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다시 정유주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사실 모든 분야에서 이 아까 조선 얘기할 때도 사실 IMO 뭐 2020 친환경 그죠? 그다음에 신재생 이런 것도 다 친환경이랑 있잖아요. 정유주 관련해서는 뭐 그런 산업에서의 친환경 트렌드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게 혹시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라고 오래된 테마긴 한데 네. 바이오 이제 디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제 옥수수 가지고 이제 기름 빼고 그런 거잖아요. 예, 예. 네. 바이오 디젤, 뭐 바이오 그다음에 그 가솔린 대체하는 바이오 연료가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항공유가 또 있습니다. SAF라고 해서. 네. 근데 지금 근데 가장 큰 핵심은 항공유를 지금 항공주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항공유를 바이오로 좀 전환을 시키자는 게 유럽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예. 2050년부터는 다 바이오 항공유를 써라라고 지금 유럽이 아젠다를 먼저 던졌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곡물가가 오르더라고 이게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 항공유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이미 알려져 있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정유 3사
정확히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GS 칼텍스,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S-오일 모두 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누구 한 군데만 하면 그 주식을 사면 되는데 다 하고 있죠. 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하고 있을 땐? 그래서 저도 뭐 탑픽을 정하기가 어려운데. 네. 근데 아, 이제 되게 당황하다. 저 그런 질문 좋아요. 네, 예.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뭐 그나마 예. 이 안에서 보면 정유가 아직은 덩치가 워낙 크고 예. SK온이라는 또 회사가 또 있고 2차 전지 품고 있죠. 예, 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SK 정유주를 하시려면 사실은 정유주는 아직 사면 안 된다고 좀 보는데 맞아요. 예. 그냥 SK 이노베이션을 사시는 예.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리고 결국에는 바이오 연료 관련돼서 바이오 디젤, 뭐 바이오 SAF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가 쭉 찾아보고 정리해봤는데 그닥 아직은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온 게 없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하려면 법이 풀려야 되고 네. 네.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법안을.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바이오 디젤 이런 거 쓰면 거의 보면 약간 첨가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전적으로 바이오를 쓰게 되는 건 아직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유럽이 아마 치고 나가면 네. 아마 배터리랑 뭐 비슷할 겁니다. 폐배터리나 이런 쪽이랑 비슷하게 유럽이 먼저 던지고 잡아 당기면서 그쪽에 수출하려면 어쩔 수 없이 네. 그쪽을 따라가야 되는 형태로 계속 가지 않겠나. 네, 그럼 듣고 보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왠지 SK 이노베이션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게. 그럼 어떻게 좀 정유주 또 관련 넓게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관련 정유주 접근이라기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은 사실은 뭐 정유주 아닌 다른 모멘트에서 강한 거죠, 그죠? 그렇죠. 2차 전지 이게 쪽이. 그러니까 정유주 중에 뭘 사야 되냐 물어보는 네. 네. 질문은 좀 우문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좋은 게 되게 많은데 굳이 정유주까지 그러게요. 담을 네. 여력이 있을까? 네. 개인들이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유주를 내가 담지 않을 건데 그러면 그 정유주 포함 안에 유일하게 그날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예뻐 보이는 거고 아, 그리고 결국엔 지금 SK온에 대한 밸류가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예. 생각하면 여전히 예전에 LG 화학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문제는 이제 빨리 반영을 안 해주죠. 이게 SK 이노베이션의 문제가 SK온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정유가 나빠져서 또 빠지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SK온이 좋아지면 정유가 안 좋아서 빠지고 예.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올 땐 너 정유주잖아. 예. 정유주 올 땐 너 2차 전지잖아.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정유주도 이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정제 마진은 거의 바닥 찍고 이제 올라와서 예. 더 이상 하락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스테디하게만 해주면 뭐 사실은 SK온이 하반기에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한 번 움직이지 않겠나. 뭐 그걸 보여주게 되면. 근데 그런 밸류들을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요, 시장이. 네. 정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죽도록 반영 안 하고 있다가 언젠가 모멘텀이 되면 그게 또 확 부각돼요. LG전자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예. 전장 LG전자 우리가 몰랐나요? 그죠? 예. 다 알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에서 리포트 나오면서 한 거예요. 뭐 이렇게 확 그런 거 보면 SK 이노베이션도 말씀하시는 게 언젠가 확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LG전자는 뭐 진짜 화가 날 정도로 반영을 안 했죠. 예. 예, 화가 날 정도로 반영을 안 하다가 예. 올라오길래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예. LG전자 좋다고 얘기했는데 예. 예, 늦지막히라도 올라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어느 순간 갑자기 30만 원 가 있고 막 이럴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예. 네, 주가는 순간에 오르니까요. 네. SK 정유주 가운데는 SK 이노베이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주로서가 아니라 그죠? 네. 정유주 가운데 고르라고 하니 그죠? 예. SK 이노베이션을 2차 전지 모멘텀 같이 말씀하신 거고요. 정유 그다음에 뭐 항공, SK 이노베이션까지 얘기를 했네요. 저희는 부장님이랑 먼저 좀 퇴근할 건데요. 예. 네. 윤아 씨가 오늘 저희 지하철에 처음 왔는데 혼자 남겨두고 가려니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퇴근해야죠. 예. 저도 퇴근을 해보셔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먼저 네, 제가 퇴근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마무리 잘해보겠습니다. 네. 예. 조심히 그렇죠. 퇴근하세요. 네, 고생하십시오. 이로운 경제 채널 EBC